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별 투자 전략, 이슈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해답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IM증권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가지 종목 긴급 진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랭라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시청자분들은 시초가에 한 베팅을 했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 음봉 전환하면서 2%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랭라자의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은 8%대까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유한양행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일단 팔아야 될지, 그리고 오늘 혹시 시초에 또 공략하신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패턴은 조금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이런 대형 호재가 있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우리나라 K증시의 어떤 흐름상 세론 뉴스는 충분히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과 비롯해서 오스코텍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3개월 전부터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저는 대응하실 오늘 시초에 뭐 접근하신 분들도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수출한 지 지금 6년 만에 결국에 이제 상업화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허가 기술료로 6천만 달러를 어차피 이제 수령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3천억에 달하는 이제 추가 금액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제부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오늘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이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을 기준으로 해보면 현재 시총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밸류업을 높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신 거죠?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또 2차 전지 쪽에 이제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보다는 이번 주 주간에 어떤 큰 흐름을 좀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오스코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홀딩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국내 제약 바이오 하면 기대감만 있고 실체는 없다는 선입견이 강했었는데, 이번 유한양행의 FDA 승인으로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좀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정말 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에스모가 9월 13일부터 17일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루닛과 HLB, ST팜과 네오 이뮨텍이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9, 10월 중으로 재심사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달 안으로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알테오젠, 어제 저희가 또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키트루다 SC 제형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청호 PB님, 제약 바이오 하반기에 정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 어떤 종목군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기에 9월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폐암 학회라든지 유럽 종양 학회 등 여러 가지가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무언가 훈풍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기대감으로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 걸 바꾼 거죠.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수익이 안 나도 주가는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나타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국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저거는 그냥 이벤트일 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답보가 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유한양행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리고요. 얼마 전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자체는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증이라고 하는 측면, 자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조달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저는 실적이 나오거나 또는 명확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의 주가 흐름은 더 치고 나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 8월 5일에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 간 게 잘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선발 주자라고 해서 아이테오젠이라든지 뭐 바이넥스, ABL 바이오처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만 올 하반기에 이들을 따라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발 주자라고 해서 대략 9개 정도 종목을 따로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파이프라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9월 이후로 금리 인하가 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타인 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자기 자본이 좋습니다. 그거 감안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는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제2의 아이테오젠 또는 제2의 바이넥스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제2의 알테오젠과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하반기에 다양한 일정이 있지만 일정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또 전력 전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태풍 종다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국내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노멀 100기가와트 시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네. 오늘 오전장에 변압기, 전력, 전선 이런 종목들도 반짝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시장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관련 종목들도 전력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요 섹터 안에서 변압기, 전선, ESS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뭐 주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떼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순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좀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가장 먼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따라 붙었으며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아진 상황인데 저는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전력기기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선주, 그 다음 에너지 저장 장치를 봤다면 올해 하반기는 역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먼저 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우리가 원할 때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환경에 맞춰서 에너지가 생산이 될 때 그것은 이제 모아둬야 되는 이제 장치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확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수적으로 지금 같이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지금 가장 좀 강하게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이슈는 미국의 대선의 어떤 후보자들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 선물 가격에 굉장히 또 크게 밀접하게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구리 선물 가격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 다음에 전선주를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좋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데이터가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 좋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가지되 일단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전선주, 그 다음 전력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지금 흐름에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ESS를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력망에 부담이 가지 않기 위해 열 관리를 해주는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를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전력 열 관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청호 PB님, 지금 전기차 화재 테마도 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먼저 딱 급등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액침 냉각 기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뭐 GST라든지 KN솔가 같은 기업이 지금 해당 섹터의 테마로 엮여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선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까지는 그리 급등이 나왔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더욱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기에는 꽤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는 시점이라면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는 저는 꽤나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는 2차전지라고 하는 이 섹터 자체에 대한 움직임 꽤나 많이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면 여전히 흐름 자체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시장은 그쪽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이쪽은 우선은 당분간은 관망하자 그런 이야기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청호 PB님.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세가 죽지 않고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주 투심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유효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조금 더 관망하세요 혹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2021년 8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결국에는 소재가 우선은 살아나야 되고요. 그 가운데 실적이 턴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저점을 잡은 것 아닐까? 그런데 그걸 언제나 또 한번 밀어내는 게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화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흥행 그리고 기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투심은 개선이 될 것이고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소재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2차 전지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봤을 때마다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관망해보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오늘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저희가 K뷰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K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보톡스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 너무 신기했던 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 보톡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비만 치료제를 맞고 살이 빠지면서 늘어진 살을 좀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보톡스 수요도 높아질 것 같은데 보톡스 실적과 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살을 좀 많이 빼신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이 보톡스 시장에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비만 당뇨 시장이 커진 것만큼 충분히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자체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맞는다 해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각 제품별로 뭐 주마다 월마다 이제 그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채워서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층 자체가 자금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그러한 소비자
층이 만약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잘 치료가 돼서 그 다음으로 톡신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소비를 또 이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도 나도 톡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너도 나도 보톡스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 어느 기업을 투자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톡신 쪽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의 매력도가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단순히 잘 팔릴 거야, 잘 될 거야 이러한 테마보다도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국내에서도 잘 팔렸지만 해외에서의 지금 매출 판로들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 톡신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계속 강하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톡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보자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보톡스주 하면 메디톡스, 휴재 그리고 대웅제약 요 3대장이 있는데 오늘 대웅제약은 현재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휴재만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이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대장은 휴젤이라고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균주 논란이 많은 투자자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은 이제 휴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면 저는 휴젤보다도 대웅제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디톡스도 좋겠지만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가려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의약품 여기에 이제 톡신 제품까지도 이제 붙었을 경우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웅제약을 만약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한번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보는 전략으로 대웅제약을 말씀해 주셨고 이청호 PB님은 그러면 요 3대장 중에 어떤 기업 눈여겨보실까요? 저는 휴젤입니다. 다른 것보다 톡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큰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중국. 이 세 군데 모두에서 판매가 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휴젤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역시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베네브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판매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휴젤은 결국 2분기에 보였던 ITC와의 소송 비용에 따른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하다는 점. 그래서 셋 중에는 우선은 가장 안정적이고 매출이 다양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휴젤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톡스 대장주가 나는 좋다라고 하신다면 휴재를 눈여겨보시고요. 빠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대웅제약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에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부동산 공급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건설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건설주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건설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엔 알게 모르게 최근 거의 한 2달 전부터 시장에서 조금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이제 GS건설을 좀 예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건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셔야 될 것 같고 뭐 삼부토건과 같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이제 중소형 건설사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대형 건설사를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또한 사실은 글로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쫓아서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이 9%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보다는 조정 시에 신규 접근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호 PB님,
오늘 저희 생쇼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또 트럼프 대선 후보의 수혜주로 편입하신 매니저님들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한가요? 네, 유효하다고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 이후로 주가의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면은 사실상 대응하는 게 어렵죠. 그렇다면 재건주가 지금 시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무조건 정리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앞으로 관계가 나아질 것이고 재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이니까 주가는 오를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른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이슈 해답을 드렸고요. 그럼 이 안에서 혹은 이 밖에서 우린 어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할지 매수해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삼성 E&A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건설주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라 화공 사업과 이제 비화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화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화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 공장들을 좀 짓는데 주력하는 이제 사업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어떤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증가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저는 만약 건설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다면 삼성 E&A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한번 추세가 좀 정해지면 길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중장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삼성 E&A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이 또 건설주들 너무 오른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E&A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이청호 PB님의 오늘 매수했는 종목 탑픽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볼게요. 네, 저는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로봇 기업은 아니고요. 네.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틀 전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기업 어쨌거나 상장을 해서 리포트를 조금 찾아봤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건설 기계 쪽에 속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영업이익률 자체는 거의 20%나 나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관련된 제품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익성 자체가 높은 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건설 기계 관련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최근에 아파트 그리고 분양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꽤나 괜찮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던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내외에서 계속해서 분양이 앞으로 그리고 아파트 공급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필연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 여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역시나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공모가가 16,5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가격대인데 어제 오늘 주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꽤나 많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의외로 신규 상장 종목이자 지금 흐름 자체가 괜찮은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했는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건설 쪽을 오늘 공략하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삼성 E&A 27,000원대가 지지되는지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PB는 코스피 지금 3일차 새내기주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을 목표가 25,000원 바라보고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쇼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